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게 출발해 볼까요?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오프닝에 제 춤을 좀 잘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었습니다. 토마토 많이- 시청률이 1% 가까이는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 수우파 나가도 괜찮은 실력일까요? 아, 이거 말씀이십니까? 아, 네. 괜찮을까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오프닝을 조금 재밌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오프닝에 제가 이렇게 하나씩 오늘 시장과 관련된 시장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섹터들, 이슈들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께 브리핑 아닌 브리핑을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로봇 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 너무 추운 밤비님 채널 잘못된 줄 알고 나갈 뻔했다. 남극꽃님이 창피하다라고 하셨는데 저 그래도 연습 많이 했는데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투가이드님 누가 도대체 저런 걸 시킨 겁니까? 라고 해주셨고 준호님이 민준님도 앉아서 같이 치킨 해주세요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하면서 출발할까요? 전문가님 종목 진단하기 전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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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조금 아쉬웠죠. 오전장만 해도 매수세 보여주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3,000피는 지켜내는 모습이었죠. 자, 우리는 또 이번 주 또 내일은 어느 쪽에 좀 방향성을 잡고 출발을 해봐야 될까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로 내가 같이 올라타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내가 지켜봐야 될 섹터들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부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진단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도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당황하셨을 시청자분들과 인사하고 출발해 볼게요. 자, 하늘이님, 보라맨커님이 많이 달라졌어야 했는데 저도 참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시키면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래도 또 하면은 또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은 계속 생기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시면 또 올려주세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꽃방울님 또 굳이 돌려서 저의 로봇춤을 보고 오셨다라고 해주셨고요. 서단계 1년차님 반갑습니다. 쫄보님 오셨고요. 이지금님 그리고 가치투자님 이름도 보이고 있어요. 둘셋하나님 최장군님까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고요.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에서 베네치아님의 종목이고요. 케어랩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케어랩스 매수하신 가격은 9,95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케어랩스 오늘의 종가는 9,580원이었습니다. 9,9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지 아니면 이전에 매수를 하고 이 하락을 견디신 걸지 좀 궁금해지긴 한데 KRX 뭐 분명히 큰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상승 곡선 아직까지는 좀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신 이유는 이제 명확해 좀 보이시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원격 의료 쪽으로 좀 부각되기도 하고요.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 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코로나 관련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지금 뭐 대권주자 후보자 최근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내용도 좀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공약 내용은 생각이 좀 안 나는데 뭐 데이터 기반 코로나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뭐 약국 같은데 이제 시스템 만들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굿닥이었나 뭐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진입하신 거는 지금 코로나 모멘텀을 보신 것 같아요. 기준 가치를 딱 거기에다 주고 집권을 하셨고 제 생각인데 금요일 날 하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지금 30분 봉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하신 것 같거든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자리였는데 어차피 단타 접근을 좀 하신 것 같고 단기로 부각될 거를 한번 보신 것 같아요. 나름의 그 고민한 흔적이 좀 보이거든요. 뭐 자리가 아니고 이 종목이 꾸준히 매출액이 좀 올라가는 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골자에서 원격 의료에 관해서는 뭐 의견이 좀 분분하고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의사들 이런 뭐 반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는 뭐 재택 치료, 헬스케어 치료 당연히 가는 수순이지 않나. 중증 이제 병상도 상당히 좀 풀로 차 있고 어렵지 않나.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시기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뭐 밸류에서는 뭐 특별히 메리트가 좀 없지만 실적이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고요. 내년 가이던스가 소형주치고는 벌써 나와 있는 국면입니다. 그럼 성장 산업군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봉, 주봉, 월봉, 뭐 기술적인 이평선 모습은 다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단지 이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완벽하게 이제 무릎을 잡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사신 거 보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보유 의견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뭐 이따가 투자의 신 시간에도 다루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SD 바이오 센서를 추천하면서 이제 ECS를 좀 추천을 해봤는데 그 종목이 손절이 나갔거든요. 근데 레인지 범위가 그때 당시만 해도 급등락으로 이어지는 국면이었었습니다. 이제 맥은 잘 짚었는데 폭을 이제 실시간 대응이 아니니까 폭을 이제 조금 러프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해요. 이를 등락폭 자체가. 오늘 좀 보시죠, 차트 모습. 금요일만 해도 지금 상당히 폭이 5%대였거든요. 위아래가 오늘 좀 슬슬 줄어드는 자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올라가는 이제 체감 지수로 10,000명 전후로 본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000명대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쪽은 매기가 좀 꺼진 것 같고 오늘 뭐 시즌이 가긴 갔지만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라고 보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전반에 따른 어떤 변화가 좀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헬스케어, 원격 의료, 재택근무, 화상회의 쪽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10,000명에서 이제 뭐 체감 효과는 생기겠지만 학습 효과는 20,000명 가게 되면 이쪽 파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리는 내일 기술적으로 반등 자리입니다. 충분히 보유해볼 만하고요. 뭐 단기 접근이라고 저는 좀 전제 조건을 깔고 붙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은 기준 가치를 기술적인 부분에 좀 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매물대를 좀 보니까 1,500원에 상당히 매물대가 좀 두꺼운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조금 30분 봉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뭐 따라가는 매매까지는 아니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좀 구분을 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있었던 양봉 윗꼬리 부분이 1,700원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1차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11,000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1,000원까지는 좀 어려워 보여요. 만약에 11,000원까지 간다면 윗꼬리가 달릴 것 같아서 좀 짧게 치고 빠지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1, 2차 나눠가지고 1차 목표가 1,700원에 10%시니까 5% 던지고 그 다음에 11,000원까지 좀 올라가게 되면 11,100원 정도가 되겠네요. 11,100원까지 올라가면 완벽하게 그냥 마무리해버리는 거. 저도 지금 판단이 약간 조금 스윙 관점으로 확진자가 올라갈 때마다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쪽을 봐야 될지 단기로 좀 치고 빠져야 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치고 빠지는 쪽이 좀 더 낫다. 이렇게 판단 들어서 단기 접근 최종 매도 목표가는 11,1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케어랩스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고요. 1차적인 가격 전략은 1,7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1,1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전략으로 체크해 드렸으니까 그 사이에서 수익 보시면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오늘 보람님 이불킥 하겠다라는 댓글들도 보이고, 그래도 둘셋 하나님이 보람 앵커님 오랜만에 웃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도 해주셨는데, 또 덕분에 오늘 이 힘든 하루를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성공이 아닐까 싶고요. 만두님께서는 BTS 춤춰주세요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고난이도 아닐까요? 방송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다면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요. 자, 이제 로봇춤에 대한 당황스러움은 잠시 진정해 주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올려주시고요. 또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또 나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어떨까요? 하는 매수 문의도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돼지 난다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윈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5,800원입니다.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시고요. 계속 들고 가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시거든요. 오늘은 16,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장중에는 17,000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윈스도 뭐 최근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수익을 키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윈스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이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좀 신기하네요. 오늘 뭐 잡으셨을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이제 로깅 프로그램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뭐 주말을 통해서 좀 전해진 소식 같은데 뭐 치명적인 결함이 좀 있다.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좀 생소했는데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국면에 좀 살고 있고 메타버스가 굉장히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럼 보안 관련주도 뭐 정보 보안이라고 하죠. 정보 보안 관련주들도 분명히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성장주 틈바구니가 너무 좁다 보니까 지금 줄 섰죠. 친환경 쪽만 보더라도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비, 뭐 수소 줄 섰고 또 대기 순번 기다리고 있는 거 뭐 반도체, IT, 자율주행까지 이런 보안주들이 분명히 저는 뭐 오긴 올 것 같은데 상당히 힘은 좀 못 썼습니다. 이 종목은 괜찮고요. 일단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당기순이익이 100억대는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뭐 상당히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매출액이 뭐 1,000억 돌파는 못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네트워크 보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로깅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 그 전에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 나왔다는 흔적이 좀 있네요. 보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10월 25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고 좀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게 아닌가. 그런데 종목이 쉬지 않고 잘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지금은 좀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이제 기준 가치를 어디다 두냐인데 오늘은 뭐 단타 접근을 좀 하신 분들이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을 좀 참고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완벽하게 변곡점 위에 돌파를 앞두고 있는 모습이니까 우선은 제가 봤을 땐 박스권 상단까지는 트라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상담의 주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테마나 단기 접근을 하신 분들은 늘 풀이를 이제 테마나 단기 접근에 맞춰서 해드리는 측면이거든요. 이거 뭐 내일 좀 봐야 되겠죠. 오늘 투자의 신 시간에도 이 부분이 다뤄져 있는데 저는 좀 약간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크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메타버스가 불이 붙었던 것처럼 인터넷 로깅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도 섹터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윈스는 적합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도 처음 열어봤는데 수급 상황을 보니까 오늘 메인 수급이나 뭐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만 조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매물대가 근데 좀 두꺼워 보이네요. 상당히 17,000원, 18,000원까지 가는 길이 좀 험난해 보이고요. 가장 핵심 사항은 내일 거래량일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저조한 측면이 있어서 내일 거래량이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죠. 15,800원이니까 진입가에 본절 잡고요. 진입가 오게 되면 승부를 한번 하는 거죠. 난 수익 안 내고 그냥 나오겠다. 이 종목을 저는 끌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인터넷 로깅 그 문제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으니까. 단지 내일 정도 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 부각될지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OMC를 앞둔 관망세가 있다 보니까 테마던 종목으로 좀 수급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좀 끊어서 가보시죠. 1차 목표가 17,700원. 만약에 더 치솟는다면 18,5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이제 대응의 영역이니까 1, 2차 항상 2차까지 도달한다는 전제 조건 두지 마시고 1차 때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는 내려오면 익절 잡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윈스였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체크해 봐야 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매수가 근처 그리고 17,700원, 18,500원으로 좀 가격을 제시해 드렸는데 잘 대응의 전략입니다. 이 대응의 구간에서 수익 체크하시면서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수익 비중과 함께 좀 조절하는 전략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윈스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오신 분들도 인사 나눌까요? 마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바른생활님, 윤수짱, 김시웅님, 또 도굴님도 함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또 다양한 종목들 살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또 오늘 더더욱 반갑게 맞이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 우종관님께서 다산 네트워크스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9,315원이고요. 비중은 35% 보유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익권, 손실 구간에 계시거든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오늘은 7,340원의 거래를 마쳤고 꽤 오랫동안 이 안에서 6,800원, 7,300원, 500원 이 안에서 또 박스권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뭐 올해 내내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던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9,300원대이기 때문에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도 다산 네트워크 종목 그 단가치고는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상담을 받았던 분 중에는 최근에 가장 단가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접근 포인트를 좀 보니까 여기를 좀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좀 표시를 해보겠는데 이 구간을 좀 공략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약간 뭐 기술적인 쌍바닥 뭐 이런 거를 보시고 사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기술적인 거는 늘 의미가 없다고 보는 쪽인데 단기 단타 접근할 때는 기술적인 게 의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라든지 상승장에서는. 근데 하락장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이분의 지금 단점은 다산 네트워크가 소형 종목인데 비중이 35%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혀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대응을 하셨는데 손절 라인이 없으셨어요. 기술적 대응을 했다면 손절 라인이 있어야 되고 추가 매수를 안 했어야 되는데 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원 원리인데 물타기는 흔히 말하는 일반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물타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을 좀 보유하다가 정말로 그 수급 상황이 올라올 때 물을 타는 것이지 뭐 단편적으로 5% 마이너스 됐다 10% 마이너스 됐다 차라리 다른 쪽을 공략해가지고 매매 접근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나아요. 뭐 투자 접근을 할 때는 뭐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1년 2년 뭐 보유하실 건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한번 본인한테 반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산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에 지금 법인이 진출했는데 정말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의구심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에 맞춰가지고 정말 점유율을 높여가느냐 이것도 의구심이 있고요. 심지어 일본 쪽도 이쪽이 이제 네트워크 장비 쪽이니까 저는 약간 의구심 갖고 있습니다. 실적이 5G 중에서도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물론 이제 5G 자체에 대한 모멘텀은 최근에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뭐 KMW는 뭐 그렇다 치고 HFR 잠깐 보시죠. 역시나 매출 실적이 5G의 움직임을 바꾼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는 모멘텀 단계였고 상장이 휘날레가 좋았고 두 번이나 우리 추석 전에도 한 차례 바람이 불었고 올해는 힘 못 썼고 시장의 저평가 단계에 와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빌딩 중개기의 대표격인 HFR은 매출액 대비 120% 이제 체결하다 보니까 계약을 주가가 100%가 올랐습니다. 17,600원에서 35,000원까지 줄다림질을 쳤거든요.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실적이었다는 거죠. 대형주 쪽에 제가 뭐 이노바이러스나 서진 시스템, 뭐 RFHC 다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죠. 서진은 ESS, RFHC는 갬 반도체 등등.
신성장 동력도 신사업도 하고 있고, 재무도 괜찮고, 매출이 조금씩 좋아질 거라는 어떤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다산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주가가 아예 차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5G 안에서도 특징들이 뭐 이런 종목들, 다산. 솔리드는 그나마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트라이가 됐었고요. 7,900원까지. 뭐 그 외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은 의미가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7,300원인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뭐 이제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한번 날라갔으니까 뭐 아랍도 날라갔고 또 곧 인도도 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5G 어떤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소식, 또 6G로 넘어가는 과정,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것까지 없었으면 저는 손절 사인을 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늘 말씀드리지만 5G는 분명히 돼야 되는 기간 산업입니다. 5G가 전제 조건으로 깔리지 않는데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헬스케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전문가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빠른 속도 이런 것들이 인터넷 기반으로 전달이 되어지면 다른 이종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각 역할을 하는 아주 중심축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좋아서 홀딩 사인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어느 선에서 이제 반등 시 손절을 좀 줄일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맥점이 8,800원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가 가장 박스권에서는 상단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운이 좀 받쳐주면 주식에도 뭐 운이 좀 있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좀 터져주고 하면 9,500원까지는 좀 터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그때 또 받아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지금은 8,800원의 비중 축소를 20%는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5G가 내년 금리 인상 전까지 좀 올라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금리 인상 후에도 5G가 못 가고 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 앞에 장사 없습니다. 5G를 가지고 계신 이토모토 시청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길게 상담을 해드렸고요. 8,800원에 20% 비중 축소. 손절은 따로 정해드리지 않고요. 어차피 손절 안 하실 것 같고 나머지 15%는 9,500원에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G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는 한번 5G를 들어가 볼까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모멘텀 남아있고 이 모멘텀이 언제 터져주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도 5G 안에서도 종목 선별 작업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드렸고요. 일단은 손실을 줄여야겠습니다. 8,800원 선에서 손실 줄이면서 비중은 좀 덜어내시고요. 지금 현재 35% 보유하고 계시니까 15% 정도만 보유하는 걸 추천해 드렸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바른생활님 올려주셨네요. 자, KG케미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8,600원, 비중은 9%입니다. 큰 상승 나오고 제자리 돌아왔네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KG케미칼이 요소수 이슈가 있었을 때 급등이 또 나오기도 했던 종목이죠. 45,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제자리 찾는 모습이죠.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현재 31,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수익권에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도 좀 아쉬움이 났는데 와 이거는 좀 너무 아까우신 것 같아요. 요소수 관련해서는 저도 최근에 저희 이제 회원한테 저도 들었었습니다. 디젤 차를 이제 운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요소수 풍기 대란이 좀 있을 것 같다. 언제를 여성분이 좀 해주셨어요. 혹시나 이제 전문가님 디젤 차 타고 다니시면 한 통 사놔라. 그랬는데 네 진짜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그때 해보면서 이거 중국 쪽에서 약간 문제가 좀 생기고 정부가 약간 후속 대책이 늦어지면서 부각이 됐었는데 정리를 한번 다 해드렸거든요. 롯데 정밀화학, KG케미칼 뭐 등등. 밑에 뭐 소형 종목까지 있었는데 주가가 한번 모멘텀을 탔습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차트 한번 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는 주가가 지금 45,000원까지 뻗었는데 뻗는 것도 3일 만에 뻗었거든요. 근데 안 파셨어요. 단가가 28,600원. 이거는 어허하다가 정말 큰 욕심을 부리다가 그냥 뭐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좀 50% 수익 넘게 나셨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제 정말 안 좋은 상황이죠. 늘 말씀드리면 자기가 이제 크게 시세가 났던 종목인데 안 팔고 주가가 이제 회귀 현상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 수익이 났던 시절이 지금 생각이 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늘 접근 포인트를 잡을 때 제가 이제 상담 받을 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좀 못나 보이는 우리 토마토에는 그러신 분들이 없겠지만 시청자분들 자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해도 12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전반적인 지식 자체가 없고 지식까지 없는 건 상관없는데 돈을 투자하면서 자기 투자 기간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저는 단타가 답이다, 뭐 장타가 답이다, 단기가 답이다, 장기가 답이다. 이건 없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 근데 내가 접근하는 접근 포인트는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확실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단기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 기준가치를 단기에 맞춰서 하셨어야죠. 내가 투자를 좀 하겠다. 약간 내가 스윙을 하겠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좀 보겠다 하신 분들은 그에 걸맞게 해야 되는 거고요. 늘 이제 말씀드려서 삼성전자로 매매를 해가는 사람 얼마나 잠깐 돈을 벌까요? 네. 뭐 예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 삼성전자 30년 보유하신 국회의원 수익 600% 났습니다. 600배, 600%가 아니고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KG케미칼은 우리 앵커님, 한보름 앵커님 언급해 주셨던 요소수 사태가 있을 때 주가 휘날레가 좋았는데 팔지를 못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잡는 건 쉽습니다. 물타기 하면 되고 진입 타점 자기 노하우대로 하면 되는데 매도 시점을 알 수가 없죠. 당연하죠. 주식이 과거 통계학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늘 과거 자료입니다. 캔들이든 이평선이든. 신고가를 깨고 나가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걸 개발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입니다. 100%. 그래서 신고가 영역은 미지의 영역인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리바운드 시의 이 부분은 솔직히 차익 실현 드리고 싶어요. 이 KG케미칼이 이제 2차전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다 알죠. 자회사는 KG에너케미자 황산 니켈 쪽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요즘에 2차전지도 뭐 장기 성장성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뭐 조금 시들시들한 것 같고. 그러면 단기 반등세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KG케미칼의 단기 반등세는 섹터 반등이 아닌 지수 반등에 따른 상승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33,000원 정도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련 갖지 마시고 이거는 본인이 이제 조금 내가 경계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저 또한 전문가지만 손절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생각하시게 돼가지고 보유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자기 본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손 못 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33,0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G케미칼 진단 올려주신 바른생활님께서 KG케미칼이 그래도 너무 싸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매도에 손이 잘 안 나갔다라면서 또 답글도 올려주셨는데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래도 아직 계속해서 수익은 지키고 있고 우리 이번에는 팔 때 꼭 같이 팔아봤으면 좋겠어요. 33,000원 가격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익 실현하시면서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KG케미칼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라는 부분들도 함께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25-8200번 문의 전화도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문의 전화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방울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올려주셨는데요. 자, 매수가는 2,600원입니다.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부동산 경기는 죽지 않을 것 같아서 매수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네요. 한국토지신탁 차트 모습을 보니까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네요. 자, 오늘은 2,735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제 내년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또 가장 중요한 공약들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아닐까.
뭐 최근에 부동산 시장 뭐 집값이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하지만 꽃방울님께서는 부동산 경기 그래도 죽지 않을 거야. 계속 잘 되지 않을까? 내년 말까지 나는 한번 수익을 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저는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종목의 일단 선정의 여부를 떠나서 저는 동의하는 바고요. 이제 부동산 뭐 건설 경기라고 해야 되겠죠. 뭐 건설 경기, 건자재 쪽이 전반기 때는 분명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저도 뭐 대우건설 같은 거 추천을 많이 해봤고 전반기가 이제 넘어가면서 7월부터 갑자기 2차전지 이제 쉬었던 친환경 성장 섹터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 갑자기 2차전지가 오고 메타버스가 오고 NFT가 오면서 추석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향해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건설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대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양측 후보의 부동산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부각이 됐는지 좀 봐야 되겠죠. 자, GS건설부터 좀 보시죠. 뭐 GS건설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좋았다.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수처리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37,000원까지 내려갔는데 41,000원까지 반등을 했고요. 지수 반등에 맞춰서. 대선이 다가올수록 양측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약을 내고 있고 단지 양측의 후보의 어떤 관점은 분명하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공공주택 쪽이냐 민간주택 쪽이냐.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야 금리 인상 때는 약간 어렵지 않겠냐. 부동산 쪽 이렇게 가미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핵심 포커스가 금리 인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양측 후보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배당 위주 여기에 포커싱을 맞췄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건설 보시죠. 현대건설도 주가가 43,000원까지인가요? 빠졌었는데 어느덧 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5만 1,000원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20% 넘게 올랐죠. 25% 가까이. 분명히 주가는 지수 하락에 맞춰서 내려갔지만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 다시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갖다 놨어요. 그러면 건설주 중에서 좀 고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토지 신탁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걸 많이 참고하신 것 같아요. 이건 뭐 부동산 신탁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기업 분석 같은 경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개발할 때 여기서 이제 관리 신탁도 하고 있고 분양 신탁도 하고 있는 뭐 투자도 하고 여기 이제 최대 주주가 MK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회사는 이제 NK전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입은 뭐 나무라데 없으신 것 같아요. 진입은 잘 하셨고 뭐 기술적인 월봉 모습을 가장 참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보여지고요. 단지 시장의 인기 종목은 아니니까 대중성이 있지는 않으니까 매기가 많이 북적북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량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단지 추세적인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월봉은 좀 쓴 모습이라서 조금 더 뻗어주지 않을까. 그러면 뭐 추세 돌파를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신고가까지 4,400원까지 갈 수 있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래도 배당을 3%대는 하는 쪽이니까 연말하고 갈수록 수급이 좀 들어올 것 같고요. 부각이 된다면 3,000원은 좀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접근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저의 지금 모든 기준치는 일단 지금 주식 비중이 100이라고 했을 때 연말이 아닌 여름 썸머 시즌에는 비중 축소 의견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뭐 성장성도 없는 토지 신탁에 관해서 보유 의견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도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3,1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 토지 신탁이었습니다. 뭐 부동산에 대한 뭐 앞으로 전망은 둘째 치고라도 이 종목만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봤을 때 상승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강하게 추세를 뚫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3,000원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겠습니다. 목표가 3,1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내년 말까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이 목표가 근처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당 매력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토지신탁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주미영님 오셨네요. 갑자기 딱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통으로 가보겠습니다. 증권통을 통해서도 종목 올려주고 계신데요. 닉네임이 이쁜 딸에게 주식을 님이십니다. 어떤 주식을 어떻게 이쁘게 줄 수 있을지 W게임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가 55,000원입니다. 비중은 10%이고요.
자, 오늘의 종가는 57,500원이었죠. 오늘 뭐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좀 약하기는 했습니다. W게임즈도 2%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57,5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자, 시청자님께서는 55,000원 매수가기 때문에 지금 수익은 지키고 계신 구간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W게임즈, 게임주의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저는 뭐 추가 매수 지금 가격을 55,000원이라고 올리신 것 같거든요. 네, 뭐 기술적인 부분은 뭐 정리가 끝나신 분 같고요. 뭐 바닥권 이렇게 제가 줄 그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쌍바닥 내지는 표시를 해보면 기술적인 거는 크게 뭐 문제 없습니다. 네. 여기를 좀 바닥권으로 보시고 진입 타점을 조금 더 해보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진입할 때 여기가 바닥이라는 인식은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지하 10층이 마지막인 것 같으면 지하 20층도 있고요. 30층도 있습니다. 먼저 매수를 하기 전에 내가 W게임즈를 얼마만큼 보유할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투자 기간은 어떻게 기준 가치를 둘 것인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올해 내내 뭐 제가 이토마토 본지 지금 1년 한 8개월 됐는데 1년 8개월 내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투자 기간 확립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종목을 저는 일단 매매가 아닌 투자 관점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에서 10%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뭐 소셜 카지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쪽에서도 뭔가 뭐 신작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SNS 플랫폼 기반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카지노 게임들을 좀 갖고 있고 최근에 뭐 신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언데드 월드라는 쪽인 것 같은데 문제는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자리를 좋게 봤는데 10월 22일이죠. 86,000원까지 주가가 떴었는데 이날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근데 주가가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은 이유를 보니까 뭐 가상 거래소 이제 인수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뉴스에. 근데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부인을 하면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음봉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더니 그 뒤에 지수하락 맞춰서 내려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종목이 NFT나 뭐 이런 쪽으로 묶인 것 같지도 않고 플레이 투 더 언도 아닌 것 같고 힘을 좀 못 썼죠. 단지 이제 반등세가 그 뒤에 한번 나왔는데 이거는 한한령 기재의 해대감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때 좀 부각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주가는 이 회사는 상당히 실적이 튼튼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데도 실적이나 밸류에이션도 PER이 10배가 안 돼요. 9배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싼 쪽인데도 실적, 밸류에이션 이런 쪽으로는 부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뉴스플로우 모멘텀을 타섰을 때만 약간 주가가 크게 조금 움직이는 측면. 그러면 확실히 시장에서 게임주 안에서도 약간 뒤쪽인 것 같아요. 앞쪽으로 뭐 대중성이 좀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좀 인기주라든지 이런 측면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종목을 보다 보면 약간 중수에서 이제 고수로 넘어갈 때 자칭 고수들은 뭐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들 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회사 기업 연구를 해보니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아. 그래서 해볼만 한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주식에 약간 끼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알파적인 요소.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종목을 팔지를 못합니다. 약간 손실이 나 있거나 수익이 나 있어도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약간 굴뚝주가 된 느낌?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W게임즈가 지금 플레이 투 더 언이나 지금 뭐 NFT 할 때 다른 종목들 뭐 위메이드 하다못해 그 무거운 NC소프트 이런 것도 한 번씩 가줄 때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 가치를 딴 데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솔직히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안 하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조금 실적 대비 끌고 가겠다 한다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단지 그 장기 투자 관점도 금리 인상까지 할 건지 금리 인상 전까지 할 건지 금리 인상 이후까지 끌고 갈 건지도 정하셔야 되겠죠.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때 이제 어떤 특정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매수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비중 추가가 55,000원대 5%가 가능할 것 같고 장기 투자에 간다면 뭐 PER 기준이나 BPS, EPS를 좀 참고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도 목표가 7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W게임즈에 대한 진단이었는데요. 조금 더 긴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실적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7만 원까지는 반등 가능하겠다라는 가능성 열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PD님께서 또 오늘의 전화 상담을 또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전화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디퍼플님 반갑습니다. 알체라 매수 문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 드립니다 하셨는데 알체라 오늘 4.81% 상승이네요. 33,75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알체라가 뭐 메타버스 모멘텀도 함께 가져가고 있고 오늘은 장 마감 직전에 오후장 들어서 좀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뭐 KT와 계약,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던 것 같네요. 알체라가 56,800원까지 최고가로 찍어 급등세를 보였었다가 다시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3만 원 깨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26,83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또 다시 한번 조정하는 모습들 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알체라 신규로 매수하는 전략 괜찮을까요?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 네. 일단 그 최근에 나와 있는 신성장 산업 중에 NFT,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쪽 저는 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단지 이제 플레이 투 더 원 관련해 가지고 NFT 관련해서는 뭐 늘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 관련된 법안이 없기 때문에 모멘텀 구간에서 비이성적 시세가 나긴 하지만 오늘 한번 두들겨 맞았거든요. 무돌 삼국지 때문에 한번 두들겨 맞았었는데 전체적인 뭐 게임주 전반의 투심 악화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았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절대 허용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일단 그 무돌 삼국지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허가 안 해줄 것 같아 가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만 특혜를 줘가지고 허락해 주게 되면 당연히 외인 유치가 안 되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 중에서 이제 다시 본업으로 들어와서 알체라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저는 메타버스는 성장 동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올해 직권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주가들이 잘 가더라고요. 주가를 잘 갔던 포인트를 찾아보니 결합 요소를 잘 찾았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5G에 관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메타버스 자체로는 생존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는지 뭐 영상 콘텐츠, 그 다음에 최근에는 OLED, 뭐 LG노텍도 약간 메타버스로 분류하는 그런 시도까지 결합 요소들을 잘 찾아서 향해를 했던 것 같아요. 5G도 메타버스랑 결합 요소가 한번 시도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결합 요소를 찾는 이면에 보게 되면 결합 요소를 찾는다는 게 자체적으로 생존이 어렵다졌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알체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16억짜리입니다. 이거는 정말 구멍가게 수준에도 못 미치는 쪽이고요. 2019년에 33억. 2020년에 46억. IPO 상장해가지고 자본 잠식 좀 해결한 국면인 것 같고 올해 1, 2, 3분기 모두 적자. 이거는 전 문제 있다고 봅니다. 4년 연속 적자면 상패 적격성 심사 대상입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슬슬 돈이 떨어져 가니까 시비 발행했거든요. 시비 발행했는데 전환사채 가액을 보니까 전환사채 가액이 38,000원입니다.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이야기가 그러실 것 같은데 38,000원인데 전환사채 밑으로 지금 가액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가액 조정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주가 더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38,000원이 안 무너졌어야죠. 11월 달에. 그러면 이 주가는 더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전환 가액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또 깨진다. 그러면 또 가액 조정할 거예요.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알체라 같은 경우는 기술력 부분에 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인공지능 하는 쪽이니까. 단지 7월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업 모델이 직접적으로 없다. 부재하다. 이런 소식에 공지 속에서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계약한 것도 보게 되면 5억 원 했어요. 5억 원. 5억 원. 정확히 5억 5,200만 원 했었습니다. 저는 형편없다고 보는 쪽이고요.
뭐 시비 발행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위험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은 보유자 영역이거나 제가 봤을 때는 뭐 매매 접근, 손절 잡고 금리 인상 됐으니까 하는 거 말고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메타버스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주관적으로 대선 때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재명 우리 대권 주자 후보죠. 뭐 후보도 보니까 메타버스 버스 만들어가지고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또 코로나 국면이니까 지금 뭐 공연들이 최근에 이제 NCT가 우리 고척돔 스카이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모멘텀은 살아 숨쉬겠지만 접근 포인트는 나오지 않는다. 매수에 관해서는 신규 매수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체라 매수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메타버스가 강세이기도 하고 대세이기도 하고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성장을 하겠지만 관련 종목들의 성장도 보장이 되느냐 이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알체라 기업에 대한 분석도 도와드렸습니다. 차트상으로도 현재는 조금 불안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매수는 조금 더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우리 함께 수익을 내보는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김경윤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JS 코퍼레이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가 22,550원이고요.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자, JS 코퍼레이션 뭐 최근에 지난주부터 반등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오늘은 2% 하락과 함께 21,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의류 종목. 올해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앞으로는 어떨지 비중이 또 40%거든요. 대응 전략 짜볼까요?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드렸거든요. 여기 이제 ODM 방식입니다. 주요 이제 매출이 뭐 핸드백 제조, 판매, 수출업 쪽인데 약간 의류하고는 색채가 틀려요. 일단 실적 괜찮고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밸류에이션 괜찮습니다. 다 문제가 없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이때 이거를 이제 증권사에서 뭐 직원이 썼는데 저는 이 증권사 직원 뭐 실명을 그때 이제 뉴스에 썼는데 형편없다고 보는 쪽이고요. 정말로 JS 코퍼레이션에서 만드는 5대 방식의 그 제품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앵커님 계시지만 명품 핸드백을 많이 만든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명품 중에가 코우치, 케이트, 게스. 이 명품이 어디에 있죠? 버버리 하나 있습니다. 버버리. 전혀 여성분들 동의를 못 하고요. 제가 이 제품 다 갖고 있거든요. 전혀 명품 명함도 못 내미는 쪽입니다. 네. 뭐 정말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나 디올이나 뭐 이 정도 하다못해 구찌급은 돼야지. 이거 뭐 게스 이거 미국 현물시장에서 20불짜리입니다. 주식. 네, 형편없고요. 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 뭐 4, 50만 원대인데 이거 명품 핸드백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요. 명품 사신 분들 전혀 동의 못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거 제가 정말 보장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이 주가가 휘날레가 좋았어요. 차트 모습 보십시오. 기관 행보에 가니까 그때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제가 네모 박스를 그때 쳐놓은 겁니다. 기관 행보로 좀 가고 있으니 주가가 뭐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어찌됐건 모멘텀 부각이 좀 될 것 같으니 갈 것이다. 해서 갔거든요. 10월 29일에 28,7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지금 뭐 약간 뭐 오미크론 뭐 이런 영향력들 뭐 이런 게 조금 있었겠죠. 그런데 종목을 좀 선정하는데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아요. 차라리 뭐 한세나 그러니까 저는 왜 사셨는지는 명확하게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무역론을 펼치기는 어렵다. 위드 코로나 이건 무조건 오거든요. 뭐 코로나 확진자 주변에 뭐 질배도 제가 봤을 때는 여행 다 갑니다. 비행기 다 뜰 거고요. 이거 분명히 되는 쪽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한세도 있고 한세 실업, 영업무역도 있고 뭐 휠라홀딩스 그렇다 치고 최근에 휠라홀딩스도 연기금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으로 뭐 FNF도 있고 근데 굳이 제이스 코퍼레이션을 하셨을까? 이건 좀 의구심이 남아요. 비중도 40%좀 많은 것 같거든요. 어찌됐건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좀 갈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대비 측정을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3만 원을 넘어가야 되는 게 맞고 단지 그때 인기 주도주 중에서 JS 코퍼레이션이 대장주 역할을 할지는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영업무역이나 한세실험만 못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 우선 단기 관점으로 3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S 코퍼레이션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와 함께 JS 코퍼레이션에 대한 분석 도와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1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잠시 후 투자의 신에서도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서도 잠깐 좀 힌트를 주긴 하셨지만 오늘 투자의 신에서는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야인시대 들어오면서 생각하는 게 늘 있거든요. 네. 종목 그 상담 선택받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요. AI 로봇들이 이제 막 하니까. 저는 정말 많은 종목들을 해드려요. 오늘 제가 9종목밖에 못 해드렸어요. 네네. 약간 5분씩 정도 할애를 했는데, 뭐 2차 그 투자의 신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좀 빼고, 내가 앞으로 향후 한 주간 봐야 될 움직임이라든지 또 지난주 업황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불필요한 것은 다 덜어내고 정말 알짜 내용들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투자의 신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추천 종목들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이번 한 주를 또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까지 우리가 수익을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힌트들도 꼭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고요. 김민준 전문가님과도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다시 한번 또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장에서의 변동성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한 주 계속해서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